자, 반갑습니다. 서한이랑 지우랑 주영이랑 그다음에 차련이랑 동영이랑 어제 이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제 우리가 실시간 수업했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고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교과서 페이지 11페이지를 펼쳐주세요. 몇 페이지? 11페이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혹시 주영이 같은 경우는 책이 없었으니까 책에다 다시 옮겨서 필기를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새로운 어떤 수학의 개념 하나를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 제곱근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된 단어다? 합성어라고 하고 했는데 제곱이라는 단어랑 근이라는 것과 결합된 단어지. 그러니까 지금 단원의 목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몇 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첫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제곱근에서 근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단어야? 방정식이라는 데서 나오는 단어고, 제곱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지? 두 번 곱한다라는 뜻이니까 이 제곱근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몇 차 방정식을 푸는 2차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것의 단어가 나타내는 뜻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 숫자로 표현되는 단어는 제곱근 A라는 단어가 있고, 반드시 잘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뭐의 제곱근? A의 제곱근이라는 단어를 용어죠, 용어. 이 용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둘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제곱근 A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루트라는 기호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 이 루트에다가 안에 A가 들어간 이걸 루트 A라고 읽어도 되고, 다른 표현을 어떻게? 제곱근 A라고 읽을 수 있다, 이런 뜻이야. 동의됐죠? 그 다음 A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다? 어떤 수 x가 있는데 이 똑같은 x를 몇 번 곱했더니 두 번 곱했더니 뭐가 되었습니다? a가 되었습니다 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수를 두 번 곱했는데 뭐가 되었습니다? a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풀 때 어떻게 풀더라? 결국 x는 하고 만드는 건데,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라는 건 결국 x라는 것을 만들어내니까 지수에다가 2분의 1의 충격을 주니까 a의 2분의 1제곱인데, 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는 뭐야?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뭐가 붙어? 뿔마가 붙지. 그래서 결국 x는 뿔마에 수학에서 지수의 2분의 1 대신에 어떤 모양을 쓰는 거야? 이 기호 루트 또는 근호 또는 제곱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기호 자체만 읽는 게 방법이 루트라고 읽어도 되고 근호라고 읽어도 되고, 그 다음 무슨 근? 제곱근이라고도 읽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죠. x는 뿔마 루트 a라고 표현하는 게 a의 제곱근, 이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자, 그러면 x제곱은 a라는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면 결국 a가 양수냐 a가 0이냐 a가 음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텐데, 이것은 a가 양수라는 뜻이니까 선생님 여기는 뭐라 그랬지? 무슨 제곱근? 양수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돼? a가 양수니까 루트가 의미를 가지고 앞에 뿔마가 살아나겠지. 그래서 양수의 제곱근의 개수는, 즉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몇 개다? 두 개다. a가 0이면 말 그대로 뭐의 제곱근? 0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0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0인데 루트 0은 무조건 0 아니야. 다른 말로 어떤 수를 두 번 곱했는데 0이 되는 수는 뭐밖에 없어? 0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따라서 이때는 무조건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얘가 방정식의 해라는 거야. 그리고 개수는 1개.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무슨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해서 어떤 수를 두 번 곱했는데 음수가 되는 수는 실수 범위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수 범위에서는 그런 수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수의 제곱근은 있다 없다? 없다. none. 영어로는 none이겠죠. 없다. 따라서 개수는 몇 개다?
0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은 이제 결국은 이 A라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중요하니까 이 A가 지금 문제에서 말한 대로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 중요하고 특히 양수 중에서 무슨 제곱수는 완전 제곱수는 어떤 일이 생기죠?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4처럼 이 4가 완전 제곱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렇게 되는 수가 원래는 뿔마 루트 4인데 4는 무슨 제곱이야? 2의 제곱이 되어서 자 어떤 컨셉이 생기죠?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따라서 지금 제곱근을 공부하는 거의 목적은 양수 중에서 완전 제곱수인 거 말고 얘는 루트라는 기호 안 써도 쓸 수 있으니까 뭐지? 완전 제곱수가 아닌 수들은 무조건 뭐를 달고 표현하는 거야? 루트를 달고 표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다는 거죠.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자, 강의 정지하시고 필기한 사람도 필기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제 배웠던 내용에서 조금만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선생님이랑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은 수학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공부야? 숫자 공부와 수 공부다라고 얘기를 했고 숫자라는 것은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 수라는 것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건데 우리가 이제 수 중에서 무슨 수라는 걸 배울 거야? 무리수라는 걸 배울 거고 그 전에 유리수라는 걸 배웠고 이거 두 가지가 합쳐져서 무슨 개념? 실수라는 의미 체계가 존재하는데 이 어떤 무리수를 나타내기 위한 모양 체계로 우리가 배웠던 게 지금까지 배웠던 모양 체계가 가장 대표적인 게 분수 그리고 누구? 소수 얘네 둘이 세트예요. 그러니까 분수 모양을 소수 모양으로 바꿀 수 있고 소수 모양을 뭘로 바꿀 수 있다? 분수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2라는 자연수가 있는데 이 2라는 자연수는 분수 형태로 쓰면 1분의 2라는 모양으로 쓸 수 있고 소수의 모양에서는 어떻게 돼? 2.0이라는 모양으로 표현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또 나오는 모양 체계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무리수를 좀 표현하기 위한 모양 체계로서 어떤 게 존재하냐면 지수, 즉 제곱근이라는 모양과 그 다음에 근호라는 모양 체계를 우리가 다시 세트로 배우게 돼요. 지수랑 근호. 자, 하트 모양 같이 이 둘이 사귀는 사이에요. 지수와 근호. 아 실제로 근호라는 그 뭐지? 축구 선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근호라고. 지수라는 이름도 있고.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2라는 유리수 또 실수이기도 한데 이제 실수라는 개념을 배울 텐데 이 수를 지수 모양으로 표현하면 2의 몇 제곱이야? 1제곱. 근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루트 4라고 쓸 수 있지 않냐? 왜? 루트 4에서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사라지니까 결국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선생님 얘기는 우리가 이 근호라는 데에서 제곱근이라는 지금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이 제곱근이라는 건 또 우리가 이제 지수를 좀 더 깊이 배울 텐데 왜냐면 이 제곱근이라는 게 지수에 얼마가 들어간 거야? 2분의 1이 들어간 거 아니야? 즉 이런 용어들이 뭐냐면은 무리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무슨 체계라는 거야? 의미 체계라는 거야. 의미 체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 모양 체계라는 거야. 모양 체계. 자, 그래서 봐봐. 2라는 자연수가 있고요. 2라는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 2라는 실수를 무슨 모양? 분수 모양, 소수 모양, 지수 모양, 제곱근의 모양 또는 근호의 모양으로 우리는 네 가지 방식으로 같은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수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단순하게 계산을 많이 한다, 계산을 빨리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수학에서 가장 이 차원이 낮은 거야. 수학을 한다는 뜻은 이것처럼 같은 내용 아니야? 똑같은 2라는 걸 나타내는 내용을 다양한 각도의 방향에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게 수학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 프로던트라고 할까? 그러니까 풍성하게 돼. 어떤 표현이 풍성하게 돼. 단선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맞추어서 이 모양으로 바꿔서 풀든지 이 모양으로 바꿔서 풀든지 이 모양을 쓰든지 이 모양을 쓴다는 거지. 자, 이게 지금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야. 필기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자, 우리가 이제 루트 2라는 것을 자, 어제 안 했던 거야. 어제 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거야. 얘를 숫자로 표현 한번 해보고 수로 한번 읽어볼게. 얘를 숫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읽어낼 수 있죠? 제곱근 2라고 할 수도 있지. 그렇잖아. 이거 읽어내는 방식이니까. 근데 얘를 수로 표현하면 루트 2를 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의 무슨 근? 제곱근인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2의 제곱근은 양수의 제곱근이니까 뿔만 두 개가 생긴데 그 중에 양수의 값이니까 2의 무슨 제곱근? 양의 제곱근이라고도 뭐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기호를? 이런 기호를.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2도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얘를 수로 표현 먼저 해볼까? 그럼 얘는 무슨 제곱근 중에 2의 제곱근 중에 무슨 제곱근일까? 음의 제곱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를 숫자로 표현하면 모너스 마이너스 제곱근 2라고 쓰면 되지. 뭐라고? 마이너스. 근데 이 문제는 잘 안 나와. 근데 루트 2라는 이런 뜻을 그러니까 여기 튼 거야. 루트 2라는 뜻이 있는데 얘를 숫자로 해석을 하면 제곱근 2고 수로 해석하면 2의 무슨 제곱근이다? 양의 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지금 다시 강조하지만 3학년 1학기 내용이 초반에 힘든 거 필기하세요. 지금 지으면서 설명 들으시고요. 강의 정리하세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새로운 기호, 새로운 개념 체계가 몇 가지씩 나오는데 이 방식이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호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수학이 언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냐면 분수 들어가면서 그게 3학년, 4학년입니다. 소수 들어가면서. 왜? 그냥 이때까지 수는 2, 3 이런 것밖에 안 배웠는데 숫자가 위아래로 분리가 되네. 숫자가 좌우로 나뉘어지네. 그러면서 수학이 어려워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3학년 1학기도 역시 여러분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 저게 뭐지 하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어떤 수학에서 배우는 약속된 기호 체계를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얘를 튕겨내지만 왜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지금 그냥 그렇구나라고 억셉트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4개의 문제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페이지 11페이지에 1-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뭐죠?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죠. 어제 했던 거야. 자, 다음 수의 첫 번째가 16이지. 그럼 16 옆에다 쓰는 거야. 다음 수의 다음 수가 16이니까 16의 제곱근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16의 제곱근 어떻게 바뀌어?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16이 되어야 된다는 수 의미의 뜻이 되겠지. 자, 그럼 x제곱은 16인데 16이 무슨 제곱수예요? 완전 제곱수니까 이 제곱근은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x의 값은 뿔마 4다. 왜? 16은 4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답은 뿔마 4다. 이렇게 1번 답을 쓰는 겁니다. 자, 2번은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8의 전체 제곱의 제곱근이다. 자, 다음 수의 의미네요. 자, 이 말의 표현은 이 문장은 어떻게 바뀐다? 마이너스 8의 전체 제곱 자체가 88의 64의 음수의 제곱이니까 그냥 64지. 무슨 제곱근 구하라는 거야? 64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뜻이고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바뀌지? 어떤 수를 두 번 곱했더니 64다. 64는 무슨 제곱수지? 완전 제곱수니까 그때 제곱근은 근호가 사용이 안 되고 무조건 뿔마 2개. 뿔마 8 이런 식이겠죠. 자, 세 번째 뭐죠? 16분의 9의 무슨 근을 구하라? 제곱근을 구하라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얘는 표현이 어떻게 되죠?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16분의 9다. 그러면 얘는 x는 9도 완전제곱수, 16도 완전제곱수니까 뿔마 얼마다? 4분의 3이다 라고 표현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 거 어떻게 되죠? 0.81의 모순근 제곱근. 자, 0.81이라는 것은 어떤 수를 제곱해서 0.81인데 0.8이라는 건 결국 100분의 81이니까 결국 어떤 숫자 x는 뿔마 이렇게 소수로 표현하면 0.9가 되겠죠. 99, 81의 소중 2칸. 또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뿔마 얼마죠? 10분의 9.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10분의 9라는 분수 모양이 0.9라는 소수랑 같으니까 당연히 같은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지금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혹시나 헷갈리면 다시 페이지 몇 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 스텝 1에 있는 기초 개념 트리를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알겠던 사람도 한 번 더 10페이지의 내용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아까 선생님 강의 들으시고. 자, 이게 1-1번입니다. 유제는 여러분이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의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쓰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강의를 제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줌이나 온라인 수업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거를 상대편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대충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공부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의 양심 윤리가 기준이 너무나 낮아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선생님도 물론 윤리성이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이 모르는 뒤에 암흑의 세계가 있어. 각자 사람마다 다 그림자는 있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그 그림자가 작아져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도 운전하다 보면은 차가 아무도 없어. 근데 빨리 가고 싶은데 지금 앞에 빨간 신호등이야. 감시 카메라도 없어. 지나가고 싶잖아. 근데 거기서 멈출 수 있는 힘. 그런 거야, 그런 거. 지금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은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확인이 안 되잖아. 사실은 그냥 카메라 작동 안 되는데요 하고 꺼버릴 수도 있고 마이크 안 되는데요. 핑계 댈 수 있는 것을 선생님 어떻게 확인할 거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고 사실 강의 안 듣잖아. 너무 많고 지금 이런 실시간 수업 아닌 거는 더더욱 뭐 나중에 들어야지 하고.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땅히 배워야 될 공부해야 될 내용들도 못 배우게 되면서 여러분의 실력이 떨어지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여러분의 양심의 기준이 이 기준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윤리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몰라 여러분 중에 나중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낮았을 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리더의 기준은 뭐지? 도덕성이 높아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도덕성 기준이 너무 낮아. 그러면은 뭐지? 여론의 문매를 받게 되는 거죠. 에이 저 사람 실력 있어 보이는데 알고 보니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때 최대한 집중해서 알겠어요? 최대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두 번째 문제 보면 다음 보기의 수 중 자, 표현이 뭐가 나오지? 무슨 근을 제곱근을 뭐를 사용하지 않고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되어 있지. 나타낼 수 있는 수. 자, 그럼 이 문장에다 여러분이 줄을 쫙 치시고, 자, 내가 어떤 수의 제곱근을 구하는데 근호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렇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뭐라 그러지?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 수입니다. 아까 선생님 강조했던 거. 무슨 제곱수야? 완전 제곱수라는 거죠. 완전 제곱수. 완전 제곱수라는 건 숫자의 형태가 무언가의 전체 제곱이 되는 것은 모두 다 완전 제곱수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번 볼게요. 기억. 12는 완전 제곱수야? 아니요, 완전 제곱수 아니죠. 두 번째, 니은 0.3은 얘도 아니죠. 세 번째, 디귿 16분의 1은 완전 제곱수 맞죠? 뭐의 전체 제곱이야? 4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수. 오케이. 리얼 0.4. 자, 0.4가 헷갈릴 건데 4가 2의 제곱이니까 가능할 것 같잖아. 근데 소수점이 몇 자리밖에 없어. 한 칸밖에 없지. 그러면 아니거든. 왜? 증명해보면 얘는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4잖아. 근데 4는 뭐의 제곱이야? 2의 제곱이지만 10은 완전 제곱수가 아니죠. 그래서 리얼이 아닙니다. 리얼이 많이 헷갈릴 거야. 그 다음 리얼 보면 25분의 얼마지? 9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뭐의 전체 제곱이야? 5분의 3의 전체 제곱이니까 무슨 제곱수다? 완전 제곱수다. 이런 뜻이죠. 자, 기억하세요. 그래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수라는 건 그 수의 모양이 무슨 제곱수다? 완전 제곱수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수라는 표현은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야. 그 숫자의 모양이 무언가의 전체 제곱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2-2번에 보면은 근호를 사용해야만 나타낼 수 있는 수지. 어떤 제곱근을 구했는데 근호를 사용해야만, 그럼 무슨 수가 아닌 거? 완전 제곱수가 아닌 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2번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 페이지 넘겨서 세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문장을 고르세요 라는 뜻인데요. 시험 문제 이제 3-1번 같은 형태가 많이 나오고, 얘는 이제 푸는 문제가 아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문장 또는 다른 말로 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기억 보면이니까 표현이 뭐가 나와? 루트 4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자, 뭐의 제곱근? 루트 4의 제곱근. 이것만 봐. 뒤에 문장 안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다? 그러니까 이거의 결론을 찾는 거야. 자, 루트 4는 뭘로 바뀌어? 4는 2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2의 제곱근이랑 그 뜻이 같은 거지? 왜요? 자, 루트 4라고 하는 것은 루트 무슨 제곱이야? 2의 제곱고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뭐가 된다? 캔슬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루트 4라는 건 뭐랑 똑같다? 2랑 같다는 거야. 그럼 2의 제곱근은 어떻게 문장으로 바뀌어? 어떤 수가 곱해서 뭐가 되었다? 2가 되었다. 따라서 x는 뿔마 완전 제곱수가 아니니까 근호를 사용해야만 나타낼 수 있는 수죠. 답은 뿔마 루트. 근데 답에서 뭐라고 돼 있어? 뿔마 2라고 돼 있으니까 기억 틀렸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자, 니은 문장 뭐라고 돼 있어요? 0의 제곱근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0의 제곱근은 의자가 들어갔으니까 뭐야? 의미. 자, 따라서 어떻게 돼? 어떤 숫자를 두 번 곱해서 0 되는 수는 뭐밖에 없어? x는 0 하나밖에 없지. 근데 답에서 뭐가 있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죠. 아니요, 있습니다. 유일하게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제곱근의 값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건 그 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다시 이 니은에 대한 개념을 다른 문장으로 바꿨으면 어떤 수의 제곱근의 개수가 한 개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의 어떤 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바꿔서 나중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다음 디귿 보니까 자, 모든 수의 제곱근은 몇 개이다? 2개이다 라는 문장이지. 자, 문장을 표현해보면 모든 수의 제곱근이니까 자, 이거 그대로 바꿔볼게. 그럼 의미니까 어떤 수의 제곱은 무슨 수야? 모든 수지. 근데 이 모든 수에는 쌤 얘기했잖아. 종류가 크게 몇 가지야? 3가지. 이 모든 수를 우리가 앞에서는 A라고 썼던 거 아니야. 양수일 때랑 0일 때랑 뭐야? 음수일 때가 있는데 양수일 때는 몇 개야? 2개 맞지? 2가 양수니까. 근데 0일 때는 아까 했잖아. 방금 1개지. 음수일 때는 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야? 0개니까 모든 수의 제곱근은 2개이다. 이 문장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글이 나올 때 쌤 얘기하자. 이게 활용 문제야. 이 의미랑 똑같은 모양을 바꿔 쓰는 거라니까. 이게 수학 공부하는 거야. 아까 오늘 선생님 수업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와 숫자라는 개념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리을 보면 뭐의 제곱근? 81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자, 81의 제곱근은 어떻게 되지? 의미니까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81이 된다. 따라서 x는 뿔마 9가 되겠지. 왜? 완전 제곱수니까. 그래서 답에서 뿔마 9라고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리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필기한 사람들 다시 필기해 주시고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문제, 예제 문제들도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문제를 꼭 풀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가볼까요? 자, 그 다음 4-1번 문제 마지막 한번 볼게요. 4-1번. 사실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진도를 빨리 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안 빼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강의를 너무 길면 안 된다 생각이 드니까 짧게 끊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촘촘하게 지금 강의도 이제 1시간 여러분 절대 안 넘길 거예요. 온라인 녹화 강의는. 그래서 1시간에 최대한 다 끝낼 거니까 집중해서 딱 강의를 짧게 딱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 딱 이렇게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자, 4-1번 마지막 내용 봅니다. 첫 번째가 뭐지?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의 무슨 제곱근? 양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있지? 자, 선생님 이거 표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뭐 의가 두 개 들어갔는데 양의라는 말은 생략해.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의 제곱근을 찾는데 그 제곱근은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양수의 값을 찾으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은 결국 뭐의 제곱근? 25의 제곱근을 찾으라는 뜻이고, 25의 제곱근은 어떤 수를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니까 x의 값은 뿔마 5가 되는데 그 중에서 무슨 제곱근이야? 양의 제곱근이 됐으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얼마다? 5다. 이 5가 문제에서는 뭐다? a라는 값을 나타내겠죠. 동의되죠? 자, 두 번째 문장 표현에는 뭐가 나오지? 루트 81분의 16의. 자, 의가 나왔으니까 의미네. 그런데 또 무슨 단어가 나왔어? 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의가 두 개가 나오면 일단 의미라는 말은 생략해. 그럼 그냥 뭐의 제곱근이야? 루트 81분의 16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럼 루트 81분의 16인데 여기서 루트 안의 수를 봅시다. 루트 안이가 나오면 루트 안의 수가 81은 9의 제곱이고 16은 4의 제곱이니까 결국 뭐지? 9분의 4의 제곱근을 구해서 9분의 4가 양수니까 양수의 제곱근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무조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음의 값이구나. 따라서 9분의 4의 제곱근은 어떤 수를 두 번 곱했는데 9분의 4가 되니 완전 제곱수잖아. 따라서 x는 뭐가 돼요? 뿔마 3분의 2인데 그 중에서 무슨 수? 음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음의 제곱근이 했으니까 b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2구나 이런 뜻이죠. 따라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의 값은 얼마죠? 5 빼기 b의 값은 음수 3분의 2가 되니까 5 더하기 3분의 2 그러면 3분의 3, 5, 15 더하기 2가 되어서 정답은 3분의 얼마죠? 17이다.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동의됐어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쌍둥이 유제까지 다 푸시고요. 일단은 기본 숙제는 페이지 14페이지까지. 자, 우리 해결의 법칙에 일단 14페이지까지 문제 풀어봐 주세요.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자, 강의하는데 한 20-30분밖에 안 걸렸으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첫 번째 지금 이 제곱근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뒤에는 이제 계산하는 거야. 계산한 테크닉은 안 내려올 근데 지금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고등학교 때도 다시 이제 그냥 제곱근이 아니라 거듭 제곱근이라는 용어로 배우게 될 텐데 그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지우는 언니가 지금 딱 요거 배우거든. 물어봐봐. 언니가 잘 모른다. 그럼 신고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현재 예정대로라면 수요일날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좀 할 텐데 수요일날
조금 우리가 지난번 6시에 했었는데 조금 일찍 낮 시간대 이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